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연하장애 또는 연하곤란, 삼킨장애, 삼킨곤란이라고 불리는 디스파지아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라고 하는 말은 삼킬연의 아래 하자를 써요. 그래서 음식을 삼키는데 음식을 삼키면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음식을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해서 연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디스파지아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하라고 하면 단순히 입으로 음식을 넣고 씹고 삼키는 것만 연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연하라고 하는 과정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딩과 피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는 걸 이팅이라고 하고요. 피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입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접시나 컵에 있는 음식을 손을 이렇게 뻗어서 들고 가는 과정을 피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연하라고 생각할 때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저희가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의식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음식을 보고 저게 음식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연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가 연하치료를 하는 것을 한 번씩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예전에 계시긴 했어요. 근데 이 연하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입안에 넣고 삼키는 것만이 아니라, 연하라고 하는 과정은 이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보고 음식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이지만 배가 고프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자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못 먹는 이유가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보고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할지, 이런 상황 판단 같은 것도, 그래서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을 연하장애, 연하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가 그런 모든 일상생활 활동과 일단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기술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하장애도 이런 인지적인 거와 생각하는 거, 감각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잘 삼킬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연하장애나 연하치료는 작업치료사가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하작용 경로에서의 기능 손상으로 인한 삼키기 능력의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연하 경로 이외에 기도 또는 다른 경로로 음식물이 이행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음식은 식도로 가서 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기도로 가게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을 위로 내려 보내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생리적인 삼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생리적인 삼킴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부터 위까지 음식물을 삼키는 과정을 또 말을 하고, 삼키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와 감각적인 것, 그리고 삼킴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까지도 우리는 연하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될 상황에 대한 인지적인 지각과, 그리고 음식에 대한 시각적 인식, 그리고 침의 분비 같은 것도 다 포함이 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형태와 냄새에 대한 모든 생리학적 반응까지 우리는 이 연하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연하라고 하는 과정을 치료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의 첫째 아들입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10개월 정도 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음식을 지금 과자를 집기 위해서 본인이 손을 뻗는데 이게 처음에 집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손을 더 뻗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과자를 들고 가서 입으로 결국 넣게 됩니다. 아직 10개월이라서 손의 동작 같은 것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도 열심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자를 먹고 맛을 느끼고 또 먹어야지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손을 뻗치는 거, 이런 생각하고 인지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다 연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기들부터 해서 성인, 노인이라든지 모든 전 연령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무조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 가실 겁니다. 다음 영상은 또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저의 둘째입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한 돌이 좀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짜파게티를 처음 먹었을 때예요. 표정이 굉장히 밝죠. 기분도 좋고 이 짜파게티를 처음 먹을 때 너무 맛있으니까 이렇게 막 허겁지겁 먹다가 입 주변에도 다 묻혔어요. 그리고 중간에 목이 메이니까 물도 중간에 빼서 물도 먹고요. 그렇게 짜파게티를 먹다 보니까 이게 뭐지?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었던 거는 오빠가 먹다 남긴 짜파게티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먹다 남긴 짜파게티 그릇을 보고 굉장히 행복해해요. 아, 내 앞에 있는 그릇의 짜파게티 말고도 또 더 많은 짜파게티가 있구나. 내가 이거를 내 그릇에 들고 오면 내가 다 먹을 수 있겠구나. 라면서 그 생각을 지금 돌 정도밖에 안 된 아기가 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릇에서 가서 수저로 짜파게티를 들고 오면서 되게 행복해합니다. 그 행복해하고 또 맞아 식사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먹는다고 하지만 그냥 씻고 삼킨다고는 하지만 이 씻고 삼키는 과정에도 생각하고 또는 누군가와 밥을 먹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연하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씻고 삼킨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활동이 아니에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하 치료는 뭐 노인들만 못 먹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하는 모든 전 연령대, 전 범위에 언제나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신생아부터 노인부터 모든 연령대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식음을 전폐한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사실 저는 아직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배가 좀 고프거든요. 자, 그런 힘든 일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식음을 전폐해서 잠시 며칠을 못 먹는 경우도 사실은 연하곤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찾아보면 이유가 있겠죠. 그게 심리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소화계 계통이나 이런 다른 질병의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먹던 분이 또는 먹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면 그거는 전부 다 연하곤란이에요. 연하곤란이고 삼키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증상은 무조건 원인이나 이런 거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연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 연하 장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모든 해부학적 구조를 여기서 담고 있는데요. 우리 오랄 캐비티라고 하는 거는 입 안에 구강을 말을 하죠. 그리고 파린지, 라린지, 에소파거스. 그래서 파린지는 우리가 말하는 인두를 말하고요. 라린지는 후두를 말합니다. 에소파거스는 식도를 말하고요. 나살 캐비티라고 해서 이 비강을 말을 하는 건데요. 코 안에 우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바로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콧물이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코를 풀면 콧물이 나오는데 그 콧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비강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립이라고 하는 입술이 있고요. 텅이라고 하는 건 혀예요. 그리고 사일로이드 카틸리지라고 하는 지금 방패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의 목에도 봐도 지금 이 방패연골이 살짝 보일 건데요.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이 방패연골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방패연골은 연하 삼킬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조물이라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기도나 기관에 관련된 게 있을 거고요. 다음은 소프트 팔레트라고 하는 거는 물렁 정장 또는 영구개라고도 해요. 그래서 입 뒤에 보면 이 소프트 팔레트가 혀로 이렇게 뒤로 따라서 쭉 끓다 보면 물렁물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컹한 부분을 말하고 반대로 하드 팔레트는 경구개 또는 단단 입청장이라 해서 지금 혀에서 바로 입청장을 이렇게 갖다 대면 단단한 그 부위를 말해요. 그래서 소프트 팔레트도 연하의 작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다음은 진짜 연하 흡인에 일어나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부위죠. 에피글로티스라고 해서 후두덕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두덕개가 닫혔다가 열었다가 이 작용을 하는데 닫힐 때 기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에피글로티스가 닫히지 못하거나 너무 빨리 닫히거나 또는 닫혔다가 빨리 열리거나 하면
흑대 사례라고 하는 흡인이 일어나서 우리가 흡인성 폐렴이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죠. 자, 에피글루티스가 닫히고 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위쪽에 보세요. 자, 보면 이렇게 계곡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흠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벨레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후두 계곡이라고 합니다. 계곡굴.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음식물이 쌓이다가 나중에 흡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위라서 이쪽에 음식물이 쌓이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 추후의 영상에 VFS 영상을 보면 여기 쌓이는 모습 같은 걸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물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은 피리폼 사이너스라고 하는 또 그 부위가 있고, 보칼 폴드는 성대를 말합니다. 우리 성대가 또 삼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이 에피글로티스가 닫히기 전에 보칼 폴드도 같이, 성대도 같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대가 닫히나 안 닫히나, 성대가 닫혀야지만 또 기도로도 막아지기 때문에 이 성대가 잘 닫히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쿠리코 팔렌지어 스핀터라고 하는 거는 식도 간략근을 말해요. 식도가 있고 그 위에 위가 있는데 위랑 식도 사이에 항상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간략근이 있어요. 근데 이 간략근이 힘을 받지 않으면 열려 있겠죠.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거는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로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다 보면 식도로 역류해서 다시 기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간략근이 잘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한 부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우블라라고 하는 거는 목 안에 목젖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 안을 벌렸을 때 이 목젖이 젖꼭지 모양의 이 목젖이 있죠. 이렇게 할 모양이 있고 그 밑에 젖꼭지 모양이 있는데 그 우블라라는 것을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고요. 다음은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하는 거는 설골이라고 해요. 목뼈거든요. 그래서 목뼈는 요 근육 안쪽에 이렇게 있어서 사실 요 바깥에서 촉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뼈까지 해서 지금 총 몇 개냐면 그림에만 봐도 18개의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적 구조물은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연화 치료를 할 때 꼭 필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화 장애를 이해하실 때 꼭 필요한 또 구조물입니다. 이번 1편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좀 너무 길다 보면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편에는 정상 삼킴 과정이라고 하는 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정상 삼킴 과정은 총 단계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상 삼킴 과정을 또 알아야지만 연화 장애에 대한, 연화 곤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런 거를 습득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